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법 중에서 특히 음함수의 미분법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음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많이 봤냐면 y는 2x, y는 x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y는 fx꼴의 함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요. 요 함수는 y는 x분의 1이죠. 근데 요거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정리하면 x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xy는 1. a를 넘기면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xy 빼기 1은 0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냐면 양변에 2x 플러스 1을 곱하면요. 2x 플러스 1의 y 플러스 마이너스 x는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2xy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렇게 왼쪽처럼 표현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양함수는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많이 보던 y는 fx꼴의 함수를 말해요. 그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표현된 거 있죠? 요런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면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음함수는 어떤 꼴이냐면요. 한쪽에 x와 y에 관한 함수가 관계식이 모두 들어있고 반대쪽은 0으로 방정식처럼 표현되는 요런 꼴의 함수를 음함수라고 나타내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는 양함수꼴의 함수를 많이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음함수꼴의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양함수꼴의 미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음함수꼴의 미분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요. 쉽게 양함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말해요. 예를 들어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함수로 나타내기 쉬운데요. 양함수로 나타내기 정말 어려운 함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우리가 잘 아는 원의 방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요 원의 방정식을 양함수꼴, 다시 말하면 y는 fx꼴로 나타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바꾸실까요? 그쵸? 일단 넘기겠죠. y제곱은 1-x제곱.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자, 한 방에 나타낼 수 없고 정리하면 y는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1 플러스 x제곱인 경우는 y가 0보다 큰 경우 이거고요. 마이너스 1 루트 1-x제곱인 경우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뜻하는 함수죠. 그래서 y는 fx꼴로 우여곡절 끝에 바꿀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나타낼 수 없는 이렇게 불편한 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기 전에 이 단위원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함수죠. 그걸 지금 두 개로 쪼개 보았습니다. y는 루트 1-x제곱, 여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당연히 요건 y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요건 y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음함수꼴을 양함수로 만들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원은요,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답하실 건가요? 원은 함수의 그래프인가? 결론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할 수 있냐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노인데요. 이유는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이 두 개죠. 하나의 x값에 y값이 한 개만 대응될 때 우리는 함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양함수꼴로 바꾼 상태에서 보면 하나의 x값에 대응하는 y값 1개, 하나의 x값에 대응하는 y값 1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반원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 우리는 yes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얘를요,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음함수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1을 이쪽으로 넘긴 꼴을 음함수꼴로 부르죠. 그러니까 x와 y에 관한
일종의 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음함수꼴이라고 부르고요. 이 음함수꼴은 어떤 의미이냐면 음이 약간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수를 속에 숨겨놓고 있는 함수다라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함수가 아니죠. 원은 분명히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함수의 꼴을 각각 생각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함수는 되게 신기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은 원래는 함수가 아닌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각각을 이렇게 범위를 나눠보면 각각은 닫힌 구간 -1에서 1까지 정의되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x와 y가 정의되는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경우, 요런 방정식이 구간을 정하면 함수가 되는 경우 그걸 y는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함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속에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함수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함수가 아니지만 이 각각은 함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함수다. 이런 걸 음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함수는요. 음함수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양함수는 음함수로 바꾸기가 쉬운 대신에 음함수는 양함수로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우에 우리는 뭘 하시면 되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음함수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분을 하기 어려운 경우죠. 그러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편리하다면 그냥 x에 대한 양함수로 바꾸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많은 미분법을 동원해서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y는 fx 꼴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식이다. 매우 복잡하다 나타내기가. 그럴 때는 합성함수 미분법도 배웠으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다시 한 번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원이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음함수 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dy, dx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는 y는에 대해서 바꿀 수 있지만 바꾸지 않고 크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gx꼴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껏 바꾸지 않고요. 우리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 자체가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루트가 있는 식을 미분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은 어떻게 나타내는 게 가능하냐면 x제곱 더하기 gx의 전체 제곱 -1은 0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미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는 2x 그 다음에 요거는 일종의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2배의 gx 곱하기 g'x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1은 미분하면 0, 0도 미분하면 0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놨다고요? gx랑 y를 동일하게 놨죠? 그럼 다시 gx 대신에 y를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g'x는 어떤 의미냐면 dy dx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d' 자리에 dy dx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dy dx는 -y분의 x 이런 꼴이 되겠네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분모가 0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단 y는 0이 아닌 경우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y는 어떤 형태로 바꾸지 않고도 요거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양함수꼴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면 좋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왜 y가 0이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쌤은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y가 0인 점은요. 여기 위에 그래프, 원그래프로 올라와 볼까요? 여기 y가 0인 점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요 점에서는 짠! 여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버티컬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무한대예요. 저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y가 0이 되는 점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미분값을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빼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중에 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요 점을요, 만약에 x가 알파가 되는 점이라고 해봐요. 자, x가 알파가 되는 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y랑 만나는 점이 무려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고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요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요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 두 개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멋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요 점을요. 알파, 베타라고 두면 요 점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 아시죠? 대칭이잖아요. 자, 이 음함수 미분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미분한 결과에 x좌표만 있는 게 아니라 y좌표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식에 다시 넣어본다고 하면요. dy, dx는 만약에 요 점, 첫 번째 1번 점에서 구한다고 하면 1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니까 음의 기울기를 가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dy, dx를 2번 점에서 구해본다면 요 점이죠. 요번 2점 전에서 구한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서 오호 기울기가 베타분의 알파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는 일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요 기울기 양수, 요 기울기 음수인 것처럼 여기 실제로 구한 값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음함수 미분이 어떤 건지 아셨죠, 여러분 대충.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음함수 표현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함수 표현을 모두 다 한쪽으로 넘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에 대한 방정식 형태처럼 나타낸 함수인데 그런 함수 중에서 양함수로 쉽게 바꿔서 미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양함수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y에 대한 식으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하면 양함수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것도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쌤이 처음이니까 한 번만 치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y는 음함수 미분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y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긴 한데 그게 수월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x에 대한 함수라고 두는 거예요. 두자. y는 x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일단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뭐 두자 좀 이상하지만 y는 gx 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식을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2x제곱 마이너스 3의 gx의 전체 제곱은 6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4x 마이너스 3에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법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곱하기 2gx g'x는 0 이렇게 되는 거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gx라고 뒀기 때문에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4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g'x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dy dx가 g'x이니까 여기 dy dx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는 0 꼴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6y의 dy dx는 4x니까 따라서 dy dx는 6y분의 4x, 다시 말하면 3y분의 2x.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y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셨다. 이 표현에 익숙해지셨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위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할 건데 x는 뭐 그냥 x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냥 하시고요. y도 미분을 그냥 하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dy dx를 붙인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로 바로 온 거니까 그 다음은 정리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우리 잘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보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